2011년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고양이가 있습니다. 몸통이 팝타르트로 되어 있고 하츠네 미쿠의 음악을 배경으로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 고양이 이름은 니엔 캣이었죠.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중독성 있는 고양이 밈은 다양한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고 현재까지 오리지널 버전의 총 조회수는 약 2억 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양이가 무한대로 모습이 변형되면서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원작자 및 최초 제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힘들었어요. 미술 작품과 달리 실체가 없고 카피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고양이 밈이 탄생한 지 10년이 지난 올해 원작자는 무려 약 7억 원에 이 작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액자에 넣을 수도 없는 이 디지털 컨텐츠는 어떻게 팔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NFT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대체 불가자산이란 뜻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공인인증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대체 가능자산인 달러 화폐의 경우 1달러짜리가 5장이 있으면 5달러짜리 한 장과 바꿔도 상관없는데 총액의 가치가 같기 때문이죠. 이것을 대체 가능자산이라고 하고 반면 대체 불가자산의 경우엔 각각의 자산이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1:1 교환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 원본의 경우에 아무리 똑같이 그려보고 복사를 하더라도 원본을 대체하는 가치를 절대 가질 수 없죠. 이러한 대체 불가자산 즉 NFT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코인을 다른 것과 차별화하는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NFT가 적용된 디지털 컨텐츠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죠. 즉 NFT는 디지털 원본 인증서입니다. 이 니엔 캣밈 역시 NFT를 적용해 원작자가 단 하나의 원본을 인증하고 팔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NFT는 비디오 게임, 디지털 아트, 스포츠 아이템에 적용되고 있죠. 예전 NBA 수집 카드와 비슷한데 인기 있는 선수들의 카드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NFT가 적용된 레전드 슛 장면들의 원본 영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NFT가 적용된 NBA 탑샷 영상 시장 규모는 약 4천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NFT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사건은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한 작품 때문인데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NFT를 적용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은 2007년 5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작품을 공개하고 있죠. 본명은 마이클 윈켈만이고 1981년생인 그는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성향과 과장된 묘사법으로 점차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고 처음 5천일 동안 만든 작품을 콜라주 형태로 만들어 크리스티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비플은 예전에도 트럼프가 누워있는 10초 영상을 75억 원에 판 기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번 작품은 그 10배가 넘는 785억 원에 낙찰이 돼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가격은 현존하는 작가 작품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제프 쿤스와 비교될 정도죠. 특히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작품으로는 최고 낙찰가입니다. 비플의 작품을 사면 NFT가 적용된 작품이 담긴 USB와 함께 인증서를 동봉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비플의 다른 작품들이 얼마에 거래됐나 봤더니 평균 6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죠. 이쯤 되면 신흥 재벌이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이처럼 원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외에도 NFT의 장점은 작품이 리세일 될 때마다 원작자는 10% 정도의 저작권료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한편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디지털 아티스트인 그라임스도 원 인프라는 NFT 작품 10점을 20분 만에 65억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NFT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에는 수백 명의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다음 비플이 되길 꿈꾸며 작품을 업로드 중입니다. 제가 가상화폐 유튜버도 아닌데 NFT를 다룬 이유는 타코벨에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케팅을 잘하는 브랜드일수록 최신 이슈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화제를 만들어내죠. 타코벨은 4명의 작가와 협업해서 총 5개의 작품을 만들어냈고 NFT 기술을 적용한 후 1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30분 만에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한 작품당 총 5개의 원본을 만들었으니까 타코벨의 첫 NFT 작품 25점이 세상에 뿌려진 겁니다. 몇 년 후 이 작품들은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NFT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디지털 컨텐츠 원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지속적인 저작권 수입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라는 지적도 존재하는데 미술 작품과 달리 실물이 없는 디지털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나 복제 및 재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문도 있는데 컨텐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매체죠. 아무리 오리지널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컨텐츠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매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는 이렇게 전시장에서 재생이 되어야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오리지널 컨텐츠의 소유자가 이런 매체나 공간이 없으면 어떤 값어치를 가지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컨텐츠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소장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더 많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본인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높이 평가하더라도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 언제 동일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NFT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광풍에 불과할까요?